자, 이번엔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GSS의 이석우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아주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잘 적절하게 섞으셨고, 시장을 보시는 뷰도,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다.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2000포인트의 이제 안착의 여부인데, 어떻게 시장을 한마디로 딱 팩트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시작은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했을 때 더 갈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희망을 더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면은요, 유동성 환경이 한번 팩트가 팍 터졌을 때 급등을 했습니다. 다들 여기가 고점일까 했지만은요, 한 2, 3일 쉬고 다시 올라가고, 예,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유럽, 미국 양쪽에서 나타나는 유동성 팽창 정책, 예, 이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최소한 1분기는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요번에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잡음도 분명히 있기는 있겠지만 기본 바탕은 유동성 장세의 연속성으로 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유동성 기대감이건 실제 유동성이 들어오건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것이 눈에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유동성 랠리의 끝은 알 수 없다. 일단 가을 때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이 유동성장이 한번 펼쳐졌을 때 아주 특징적인 기술적인 모습이요, 돌파갭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갭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기를 살짝 찍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 급등으로 인해서 아주 큰 갭이 벌어졌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과거 1950포인트 박스권 상단이라고 여겨졌던 어려운 자리를 갖다가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일봉이 붕 뜨는 타이밍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9월 한 7일경에도 한번 갭 상승을 했고 9월 7일이 맞나 모르겠네요.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그 전략적인 부분을 잠깐 보시죠. 네. 예, 지금 유동성장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이런 갭자리입니다. 예,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죠. 이렇게 빈 자리를 갖다 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쪽으로 힘이 쏠림입니다. 더군다나 돈이 이렇게 몰린다라고 하는 유동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돈이 남아있다라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요 갭자리, 메꾸는 자리에서는 조금씩 더 매수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리 역시 같은 개념에서 아주 큰 구멍이 생겼죠. 여기가 고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동성은 더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런 갭이라는 것이 동반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강하고 급하게 가고 있다. 왜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들어오니까 급하겠죠. 자, 급한 건 시장만 급한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도 급합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안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셔야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가 지금 양호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가상이긴 합니다만 포트폴리오 점검해 볼까요? 네, 좀 변화가 오늘 좀 있습니다. 오늘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풍산이 최근 급등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 풍산, 호남석유, 한진해운, 유니슨, 현대산업 이렇게 5종목이 되어 있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 지난주 마지막 날 시초가가 35,500원, 목표가 35,000원 제시를 했었는데 목표가 수익률 30%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종목이 한 종목이 비죠. 오늘 한 종목 더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호남석유 12%, 한진해운 17%, 유니슨 10%, 현대산업 지난주에 소개했었던 현대산업이 편입이 된 이후 올라가서 한 8%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오늘 두세 종목 변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풍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일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다들 아실 겁니다. 유동성장, 특히 해외에서 불어닥치는 이 유동성은 원자재에 아주 큰 호재를 가집니다. 그 대표주가 구리 관련한 이 풍산인데요. 1차 저항 35,000원, 6,000원대에 있는 이 1차 저항은 일단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박스권에 있다는 거죠. 이 주봉의 모습인데요. 한 번은 걸쳐질 겁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이 실현 관점이지만은, 이 실현이 된 상태지만은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눌리면은 21선 근방, 만약에 눌린다면은 5일선, 21선에서는 오히려 좀 저점 매수도 괜찮지 않나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더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는 종목이 한 종목 있습니다. 오늘 간당간당 목표가 달성을 할 뻔했었던 종목이 있는데요. 한진해운입니다. 목표가 17,000원으로 제시했는데 16,950원 바로 아래까지 왔다 갔네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포트에서 목표가 상향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봉의 모습을 보면은 올 초 한번 고점이 있었던 부분이 18,500원 선입니다. 여기는 한번 갈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하단부 잠깐 보시죠. 이 하단부 보면은 녹색 선이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예, 사상 최근 3년 이내에 최고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매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14,000원, 5,000원대에서 이 매집된 물량이 아직까지는 좀 더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전 고점을 한 번쯤 돌파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목표가 상향 18,500원이고요. 그리고 5일선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갭자리가 한 번 있었죠. 예, 갭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매꾸는 선이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에 돌입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진해운의 목표 가격은 17,000원에서 18,500원으로 예, 상향이 됐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기존의 전략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미래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고 또 신규로 관심 있는 종목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구성해 볼까요? 앞서 초두에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같이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동성장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초급등을 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이 오늘, 내일 한 2, 3일 동안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만 오히려 조종시 매수 관점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과거 1차 유동성 환경, 2차 유동성 환경이 되었을 때도 그랬는데요. 여전히 강력한 각국 정부의 공조체제, 요번에는 한꺼번에 일으켰죠. 마지막 남은 것이 중국인데요. 중국은 아직까지 돌아서지는 못하는 모습이지만 중국까지 같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여전히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1차 1770포인트 근방에서 올라온 증시 1950에서 박스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 돌파하는 이 갭자리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외국인의 1조 넘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의 쌍끌이가 매수가 들어왔다면 서서히 밀리더라도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1950포인트는 이탈 안 할 것 같습니다. 종가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더 밀린다면 지금 현금 보유자들이 오히려 문제거든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오히려 보유 좀 더 가지고 계시고요. 현금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밀리면은 여기서 조금씩 더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세 마인드 유지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유동성 환경에서는 역시 소재, 화학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기계, 앞서 보여드렸던 한진해운의 해운, 그리고 지난주에 건설에서 저희는 현대산업을 편입을 했죠. 건설이라든가 증권, 바로 이런 종목에 좀 압축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코스닥과 이 중소형주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가는 놈은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성 환경은요, 실적이 좋고 좋아 보이는 떡은 누구든지 먼저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면은 종목별 장세는 중소형주에서 우량주 위주의 종목별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중소형주도 어느 정도는 좀 아직까지는 기대도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소형주 중에서 오늘 네. 선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업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영화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제가 주말에 광해 왕인이 된 남자인가요? 아, 저도 봤습니다. 아, 예. 네. 영화를 봤는데요. 재밌어요. 네, 저는 그 여의도에 네. 그 IFC 건물이 새로 생겼는데 네네. 예, 국제금융센터의 CJ 거기서 봤거든요. 네네. 잘 해놨더군요. 영화도 재밌었고. 네, 그렇습니다. 방금 CJ 뭐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CJ CGV입니다. 네. 예, 얼마 전에 도둑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은 영화가 있는데 1000만 돌파를 했죠. 그러면 그만큼 누군가 봤다라는 건데 이 개봉관에서의 이 입장객들 점차 많고요. 팝콘 수요가 그렇게 많답니다. 네. 그렇다면 이 CJ CGV의 수익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 광해 한번 보시죠. 예, 정말 재밌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영화 홍보는 하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CJ, CGV는 뭐 일단은 국내 영화들이 추석을 앞두면 또 네. 많이 개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이 성룡 씨가 한 영화들을 대부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국내 영화가 많더군요. 예, 더군다나 국내 영화가 최근 막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입장객이 사상 최대치를 지금 돌파하고요. 지금 4분기에는 또 대작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돌파할 가능성이 크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작과 추석 놀면서
많이 영화 보러 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추석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난 2분기까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왜 그랬느냐? 예, 이 중국에 진출을 좀 했었죠. 그런데 그 중국 자회사의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름 이후 이 자회사의 손실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실적이 향상이 되고 외부에서는 손실이 줄어드는 효과가 났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차트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현재 보시는 차트가 예, CJ CGV입니다. 길게 놓고 한번 보죠. 예, 주봉의 모습입니다. 한 3년여 3만 원에서 2만 5천 원 아주 작은 박스권이죠. 네. 모멘텀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거리, 예, 사상 최대의 관객 동원,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힌트가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멘텀거리가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 구간으로 돌입해도 되겠다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 고점 때 일봉으로 보더라도 전 고점 때 28,000원의 1년 동안의 박스권은 돌파하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지지하는 이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현재 주가는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에서 편입을 시도하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28,0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네. 예, 28,400원, 500원 지금 요 정도 선에서 편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목표가는 전 고점 때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나온다면 전 고점 때는 한번은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선 1차 목표가로 정해드리고 목표가 손절가는 26,000원을 제시하면서 중소형주 실적 모멘텀을 가진 이 종목에서 한번 다음 주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추석 명절을 이제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내 개봉 히트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그 배급사와 그다음에 상영관, 예, CJ, CGV, 그 팝콘이 무척 비싸더군요. 예, 네, 되게 수제 비싸더라고요. 팝콘이 한 주먹에 4,000원을 하는데 그건 좀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남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죠. 맛은 있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CJ, CGV라는 종목을 중소형주 중에서 하나 또 편입해서 이서구의 상상방운이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바구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GSS의 이서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